범죄자 청구 법안, 문정부 법제처도 위헌. 각계의 반응들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전국 고검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저하고 깊은 상의 없이 단체적인 의사표시가 쭉 진행돼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어떤 깊은 상실감, 그런 것을 도와달라, 역할을 해달라,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깊은 고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의회에 어떤 그 한계가 있습니다. 박 장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검수안박이 되면, 즉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 내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은 직업을 잃게 되는 걸까요? 할 일이 없게 되는 걸까요? 증벌 위기입니다. 이 검찰 수사관들이 800명 초유의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제 서울고검,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 800여 명 검수안박 대응 회의, 범죄자 청구 법안 만들어가고 있다. 반발. 6,500명 수사관 일자리 빼앗기 지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검찰 수사관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검찰청 들어가면요, 예. 뭐 나쁜 짓을 했거나 해가지고 검사님 앞에 딱 가면 예. 검사가 있고 검찰 수사관이 2명이 있어요. 평검사 방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 보조해주는 뭐 여직원이나 이제 그런 사람 1명 정도 더 있고, 수사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잠복해가지고 범인 검거하고 그런 것도 수사지만, 사실은 이제 피의자들 불러다가 아니면은 고소인들 불러다가 검찰 신문조서나 참고인 조서를 만드는 게 그게 수사거든요. 우리나라 수사의 거의 한 80~90%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사들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속 그 피의자들이나 피해자들, 고소인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예. 변협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대한변호사협회. 네네, 변협에서 여러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이제 헌법 교수님들 모시고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근우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 검수안박법은 날림공사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변호사 이제 쭉 하면서 곰곰이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산 내려갈 때 고속도로 타고 가지 않습니까? 예. 다리도 많이 건너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런데 그런 고속도로가 끊기거나 터널이 뭐 이렇게 끊기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치고 굉장히 불편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날림공사를 하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돼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만약에 이 법이 제대로 수정되고 교정되지 않은 채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한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인프라다. 이것도 명언인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말들, 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잠시 후 9시 45분에 입장을 발표한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관측키로는 이 검수안박에 대한 중재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어떤 입장을 국회의장이 내놓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국회의장이 입장을 발표하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지금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검수안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 50, 찬성 39. 과반이 검수안박에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인수위도 입장을 연일 내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흥미로운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도 이 민주당의 검수안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인수위의 이야기입니다.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특히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취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요, 거부권을 행사하시거나 이럴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 행사라고 봅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법제처가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건데 이 법제처가 어떤 곳입니까? 일단은 이제 그 정부에서 입법을 하면 법제처에서 다 심사를 갖다 해요. 그래서 이제 법제처에서 모든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유권 해석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제처에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법제처인데, 법제처에서조차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 왜냐하면 한 30%는 또 한다면서요, 빼고는 그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차가 잘 나오잖아요. 차 잘 나오죠. 차가 뭐 한 200km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0km 달릴 때 차가 200km 어떻게 달릴 수 있느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거거든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200km는커녕 100km, 뭐 50km도 못 달립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200km를 사람들이 달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수당이 폭주를 갖다 할 때 그걸 잠깐만 좀 캄다운 시켜라. 어차피 90일, 100일 뒤에는 그냥 그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브레이크가 아닌 악셀레이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사고가 나는 거죠. 이런 우려들을 지금 다 심지어 법제처까지도 이걸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권은희 의원이 합당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됐잖아요. 근데 권은희 의원은 이 검수완박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검수완박 관련 회동에 참석해서 국민의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 이준석 예. 대표는 권은희 의원 향해서 탈당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위해서 물밑 조율이 상당히 진행되고 노력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서 중간에 모종의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끝끝내 방송 등을 통해서 권은희 의원의 의견은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의 생각과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로 합당의 과정을 거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합당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두 당이 하나가 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권은희 의원이 과거부터 보여져 왔던 이 말과 행동 등에 대한 정치적 행위는 지금 현재 합당이 돼 있는 두 당의 합당 정신과는 배치돼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당원들이 보고 있는 시각일 거라고 보고요. 당의 대표는 이준석 대표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언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내에서의 민주적 표현과 관계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위헌적인 사태,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폭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이 이 같은 얘기에 대한 언급 하나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 과정 전체에 있었던 문제들이 계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권은희 의원에 대한 거치 문제, 본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자신 있으면 나랑 무제한 TV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께 거듭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이 남을 본회의 강행을 철회하고 국민의 심판대로 올라오십시오.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의 평가를 국민께 심판받읍시다. 김형주 의원님,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TV 토론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뭐 그냥 거부할까요? 거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적 지식이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쨌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밀어붙이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어떤 현재의 그 소위 말하자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민주당한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리한 용어입니다. 불리한 용어이고 아까 뭐 정 변호사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구비되어 있어야 될 뭐 고속도로를 하면 다리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터널이 뚫히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뭐 개막식을 하자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다면 이렇게 쉽게 토론에 응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토론에 나오라 하면서도 말하자면 뭐 크게 어떤 공박을 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박홍근 의원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무례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무리 없이 풀자라는 선언으로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좀 톤 다운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과연 이 검수완박 이 이야기의 끝 결말은 어떻게 귀결될까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떤 중재안을 발표할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뉴스 속보 들어오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